당신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심장의 박동, 멈추지 않는 갈망, 그리고 운명적인 교감. 하지만 그 모든 숭고한 감정이 사실 당신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진화의 덫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고귀한 희생이라 칭송했던 그 헌신은 사실 당신의 주권을 찬탈하고 종족 번식이라는 맹목적인 목적을 위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킨 자연의 잔인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낭만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온 달콤한 환상을 산산조각내고 생물학적 조종자로 군림하는 자연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무자비한 폭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최면에 취해 자신의 위험을 내던진 자들에게 고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주권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장기말이 아니라 본능의 파도를 타고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사실은 당신 개인의 행복이 아닌 종족의 지속만을 목적으로 하는 맹목적인 생의 의지가 보낸 전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영혼의 결합이나 초월적인 운명으로 미화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당신을 번식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자연이 던진 미끼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눈이 멀어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바치며 자신의 평화를 넘겨주는 그 순간, 자연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이러한 생물학적 조종을 사랑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하지 않고 그것의 본질적인 추악함과 효율성을 명확히 간파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의 고유한 주권을 찬탈당한 상태입니다. 생의 의지는 당신의 뇌를 화학적으로 마비시켜 상대방을 여신으로 보이게 만들고 당신의 이성을 무력화하여 오직 그녀를 얻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열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빈 껍데기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무거운 책임의 사슬 뿐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본능적 충동을 당신의 존재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관조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연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영적 군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본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관찰자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낭만적인 환상 대신 생물학적 실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맹목적인 집착과 구걸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갈망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만 사용하십시오. 결코 그것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이성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본능의 도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자제력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자연의 사기극을 간파하고 그 판을 뒤엎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치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생의 의지는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려 다시금 달콤한 목소리로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모하여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기계적 명령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결합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본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치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위엄은 타인의 품 안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흔들림 없는 명료함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주권자의 왕좌는 본능의 사슬을 끊어낸 자에게만 허락되는 성소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찰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여성을 낭만적인 동반자로 미화하기 이전에 그녀들이 본능적으로 수행하는 생물학적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의 부드러움,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영혼의 안식처로 여깁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매력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당신을 번식과 희생의 굴레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연이 설계한 가장 정교한 무기입니다. 주권자는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어 그 안에 칼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뿜는 유혹의 주파수가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침식하려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매력은 당신을 지배하기 위한 자연의 전술적 배치입니다. 그녀들의 직관과 감정적인 호소는 당신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여 당신이 쌓아올린 이성의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군주가 아니라 생의 의지에 봉사하는 한 명의 기능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여성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체화하고 있는 생물학적 임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확히 구분해내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자연의 의도를 간파할 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적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엄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원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을 본능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인간관계의 역학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달콤한 환상 대신 냉정한 현실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선포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맹목적인 동경과 환상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아름다움을 당신의 시각적 즐거움으로만 소비하십시오. 결코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을 뒤흔들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매혹과 조종의 기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통찰력 앞에 무색해질 것입니다. 유혹의 기술을 해부하고 그 구조를 장악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개성화의 여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숭고한 명분 뒤에 숨겨진 자유의 부패와 주권의 상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자신이 더 완성된 존재가 된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독립적인 주권을 서서히 말살시키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수정하고 자신의 고독을 포기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헌신이라 부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법전에서 그것은 주권의 명백한 찬탈이며 당신의 영혼이 노예화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권자는 타인과 나누는 따뜻함에 취해 자신의 왕국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수호하는 통치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헌신은 생의 의지가 당신을 번식의 굴레에 영원히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미끼입니다. 당신은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현재를 희생하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당신의 자유가 거세된 채 의무와 책임만이 남은 황폐한 일상일 뿐입니다. 사랑에 눈먼 남자는 자신이 날아오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닥이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석함은 흐려지고 당신의 개성은 소멸하며 당신은 오직 한 가정을 부양하는 기능적인 기계로 변모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옥에 기꺼이 발을 들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위험을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의 안정과 맞바꾸지 않는 단호한 주권 행위입니다. 자유의 부패를 타파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예속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거짓된 평화 대신 고독한 진실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독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헌신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관계를 당신의 삶의 부속물로만 두십시오. 결코 그것이 당신의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립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감정적 굴레와 책임의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주권 선언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치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유발하는 이성의 완전한 침몰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자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영웅으로 칭송하지만 주권자의 관점에서 그는 단지 자신의 뇌를 화학적 환각에 내맡긴 무력한 중독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당신의 야망을 흐리게 하며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주권적 가치들을 그녀의 미소 한 번과 맞바꾸게 만듭니다. 주권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항로를 잃는 선장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이성의 나침반을 놓치지 않는 절대적인 통치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생의 의지가 당신의 이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입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결합을 영혼의 완성이라 착각하는 동안 당신의 자립심은 시들어가고 당신의 주체적인 판단력은 소멸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당신의 기계는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 비굴한 태도로 변질되고 당신의 위엄은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구걸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명백한 퇴보이며 당신의 영혼이 타인의 손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최면에서 깨어나 안개처럼 당신을 가리고 있는 환상을 걷어내고 다시금 차가운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이성의 침몰을 막아내는 것은 당신을 본능의 꼭두각시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정신적 영토를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달콤한 속삭임 대신
냉철한 논리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감상주의와 맹목적인 집착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감정을 당신의 신하로만 두십시오. 결코 그것이 당신의 왕좌에 앉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명석함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감정적 조종의 기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통찰력 앞에 무색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수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통찰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사실은 생의 의지가 당신을 영구히 구속하기 위해 설계한 종신형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안식처를 얻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모든 자원을 종족 번식이라는 기계적 목적에 저당 잡히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낭만적인 서약을 맹세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쫓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양자로 전락합니다. 주권자는 계약의 이면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서명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어떤 제도에도 귀속시키지 않는 독립적인 통치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남성의 야망과 개성을 거세하여 사회와 자연의 시스템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사랑의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끝없는 경제적 부담, 감정적 소모,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상의 의무들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책임감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주권자의 관점에서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무거운 족쇄일 뿐입니다. 한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던 주권적 자아는 이제 아파트 대출금과 자녀의 교육비라는 현실적인 감옥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 갑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 최면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주권 선언입니다. 결혼의 덫을 간파하는 것은 당신을 생물학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시간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제도적 안정 대신 영혼의 주권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허위적인 행복론과 사회적 압박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독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요새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유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제도적 굴레와 책임의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주권적 의지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수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격정적인 사랑의 안개가 거친 뒤에 찾아오는 환멸의 명료함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 상대방을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구원자로 신격화합니다.
하지만 생의 의지가 목적을 달성하고 번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순간 그토록 눈부셨던 마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당신이 여신이라 믿었던 존재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오고 당신이 운명이라 믿었던 열정은 지루한 일상의 의무로 변질됩니다. 주권자는 이 환멸의 순간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 자신의 명료한 지각을 축하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멸은 고통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당신을 사로잡았던 그 압도적인 감정들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켜 당신을 번식의 도구로 쓰기 위한 자연의 일시적인 최면술이었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난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환상에 자신의 주권을 내던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바쳤던 그 고귀한 시간과 야망, 그리고 정신적인 평화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적 자아가 귀환하는 지점은 바로 이 폐허 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품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자신의 공허함을 스스로의 위험으로 채우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게 됩니다. 환멸의 명료함을 수용하는 것은 당신을 감정적 기만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가짜 낙원 대신 황량한 진실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낭만적인 망상과 자기 기만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실감을 당신의 주권을 공고히 하는 초석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각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거짓된 약속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차가운 위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실체를 장악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자신의 주파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부해야 하는 일곱 번째 법칙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순수한 예술이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생물학적 무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를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당신의 방어 기제를 해체하고 당신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 자연이 보낸 가장 은밀한 첩보원입니다. 여성의 대칭적인 이목구비,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매혹적인 눈빛은 당신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당신을 번식이라는 맹목적인 기계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 최적화된 진화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주권자는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자가 아니라 그 매혹의 주파수가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분석하는 냉철한 지배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은 남성이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최면제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외모에 압도당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야망과 지혜는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미적 감상이라 부르지만 주권자의 법전에서 그것은 주권의 명백한 찬탈입니다. 자연은 당신이 그 매혹에 덫에 걸려 있는 동안 당신의 자원을 약탈하고 당신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환상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해체하고 그 뒤에 숨겨진 자연의 차가운 목적을 읽어내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형태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명료함을 수호할 때 당신은 비로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무기화를 간파하는 것은 당신을 시각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지각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감각적인 유혹 대신 이성적인 통찰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제력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본능적인 갈망과 미적 환상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형태를 당신의 소모품으로만 대하십시오. 결코 그것이 당신의 정신적 왕좌에 앉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화려한 가식과 유혹의 기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흔들림 없는 명석함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유혹의 장막을 찢고 진실을 직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심층 심리학과 생물학적 통찰의 최종 단계는 자연이 설계한 번식의 유희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주권적 단절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모든 갈망과 고통은 당신을 생의 의지에 예속시키기 위한 거대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더 이상 타인의 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걸하지 않으며 아름다움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자신의 왕국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본능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내면적 고독을 가장 고귀한 왕자로 삼을 때 당신은 비로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를 손에 넣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절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보존하여 위대한 창조로 나아가는 주권자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낭만적인 환상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낼 때 당신을 억눌렀던 생의 의지는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이제 당신의 명석함은 어떤 안개에도 가려지지 않으며 당신의 야망은 타인의 요구에 의해 타협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연의 장기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주권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유일한 입법자입니다. 이 고요한 자립의 경지에 도달한 자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압도적인 위엄을 발산하며 세상의 온갖 유혹을 주권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관조하게 됩니다. 주권적 단절의 완성은 당신을 생물학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본질을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갈망의 불길을 주권자의 냉철함으로 잠재울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해탈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본능적인 공포와 외로움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독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율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기만적인 사랑과 가식적인 헌신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부동심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본능을 이기고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사랑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하고 본능의 사슬을 끊어내는 8가지 법칙을 함께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연이 놓은 덫에 걸려 비틀거리는 사냥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의 무기를 간파하고
헌신이라는 이름의 예속을 거부하며 자신의 이성을 회복한 절대적인 운명의 정복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냉철한 주권적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맹목적인 생물학적 충동에서 의식적인 자유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해방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더 이상 본능의 노예가 아니며 오직 나의 주권으로 나의 진실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흔들림 없는 명료함과 무한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시작하십시오.